박수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오늘부터는 RO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 시스템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플럭스, 회수율, 염투가율, 염배제율 요 기본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처리수량을 촉망면적으로 나눈 것을 이제 플럭스라고 하고요. 보통 리터 퍼 메터 자승 퍼 아워라고 해서 LMP, LMH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회수율은 처리수량을 유입수량으로 나눈 거에 대한 백분율을 퍼센트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투가율은 처리수 염농도, 그러니까 퍼미트의 염농도를 유입수의 염농도로 나눠서 퍼센트 100으로 나눠야 되는 염투가율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염배제율은 그래서 100에서 염투가율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이 부분은 그림을 보셨는데 그 스파이럴 타입의 멤브레인 모듈의 그 RO 모듈의 구조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부분들은 여기 그 피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쪽 부분들이고 멤브레인을 통해서 퍼메이트 캐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안쪽 그 프로덕트 쪽에 튜브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런 데서 저희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드 스페이스에 이렇게 물이 통과되면서 물이 이게 그 처리가 되고 그 처리된 물이 이 멤브레인 통에 빠져나가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것보다 점점 줄으면서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스케일들이 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농축속보 부분들에 좀 주의를 좀 기울여줘야 됩니다. 스파이럴 안드 타입의 그 하나의 립, 그러니까 한 이렇게 감겨 있는 한 건 장만을 이제 가시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 글루라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가선에 접착이 된 상태에서 이 지금 그 퍼메이트 튜브에 이렇게 접착이 돼서 말아져서 물이 이 그 콘센트레이션 그 표면을 이렇게 통과되고 그 멤브레인을 통과된 물이 퍼메이트가 이게 퍼메이트 튜브를 이렇게 하는 이런 모여서 저희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그 피드하고 퍼메이트 쪽하고 타입이 이렇게 유랑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RO 나노 시스템, 보통 우리가 RO 시스템은 나노 필터도 RO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보통 RO 나노 시스템에서 그 성능은 일반적으로 처리수, 그러니까 우리 생산수의 플럭스와 처리수의 품질, 그러니까 수질의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RO 시스템에서 설계자가 일반적으로 목표는 처리수 품질과 회수율을 최대화하고 공급 압력과 막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운영 비용이 최소화가 장치 비용보다는 최적화를 이제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브레이키 시스템이라고 하죠. 브레이키 시스템에서는 회수율을 용해되는 염의 농도에 의해서 이제 약 한 90%가 최대치가 되어 있고요. 해수 담사에서는 약 50%가 거의 이 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해수 담사 쪽에서 농도에 따라 가지고 바닷물의 농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을 위한 그 멤브레인의 선정 조건은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 쪽, 그러니까 스탠다드 엘리멘트를 쓸 거냐, 아니면 풀핏 타입의 엘리멘트를 쓸 거냐, 아니면 시스템의 캐파시티가 얼마냐. 그러면 엘리멘트 다이아가 4인치냐 8인치냐 정해지겠죠. 피드워레이 TDS냐 하게 되면 나노 필터를 쓰냐, 아니면 BW냐 SW 쓸 거냐. 그 다음에 피드워레이 파울링 포텐셜, 그러니까 파울링이 그 많이 생기면 이제 파울링 리지스턴트 멤브레인 그 엘리멘트를 쓰거나 이제 아니면 와이드 피트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파울링이 덜 일어나는 이러한 이제 멤브레인 모듈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워러 퀄리티하고 에너지 리커버리, 에너지 그 리콰이어먼트 쪽을 하게 되면 로우 에너지나
하이 리젝션이냐 뭐 이런 타입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멤브레인의 선정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풀핏 타입의 멤브레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풀핏 타입의 멤브레인 엘리멘트는 보통 이제 그 위생적인 스타일의 아로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그 케이지가 우리가 FRP를 한 것이 아니고 네트로다가 외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 브라인 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막 주위에 물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러는 물이 정체되는 곳이 없어가지고 세균이 성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풀핏 타입이라고 해서 보통 제약이나 식품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풀핏 모듈에는 그 우리 스탠다드 모듈하고 좀 틀리게 그 농축수에 흐르는 최소 유량이 조금 일반 모듈보다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타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RO 시스템에서 필요한 염제기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막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나노 필터 아니면 이제 이가 이온들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그 CA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설페이트라던가 이렇게 이가 이온들 같은 걸 제거하는 것은 나노 필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키시 워터 우리 기수 일반적 그다음에 해수 같은 경우 35,000원 우리나라 35,000원이지만은 뭐 한 45,000원까지도 갑니다만은 이제 해수를 꽤 쓰는 게 그 막 순서대로 이제 염분 제거를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나노 필터나 BW, SW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나노 필터는 이제 에너지가 아무래도 BW보다는 이제 좀 이제 적게 됩니다. 그래서 BW 멤브레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TDS가 한 2000 정도 이렇게 뭐 TDS에 적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노 필터는 한 2000년에 그 하고 그 표준 BW 같은 경우에 나노화하고 이제 저에너지 나노라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가 적게 되니까 우리가 솔스 리액션이 적은 그러니까 BW 멤브레인의 저합 BW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 2000 정도 그 다음에 표준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한 10,000 정도까지 SW 같은 경우는 한 50,000까지 뭐 요새 최근 들어서는 그 하이 프레저 멤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100바까지 쓰는 것 같아서 이제 뭐 7만, 10만까지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2만 돼서 이제 1,000만, 5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막 단위당 처리수 유량이 이제 공급수가 유량이 높을수록 공급 압력이 보통은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정 막에서 요구하는 처리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급 압력은 설계된 처리수 플럭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수 같은 경우에는 한 40바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하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요. B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70바까지, SW 같은 경우는 한 70바까지 사용을 하는데 파울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럭스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멤브레인 모듈에 대한 이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처리 스코프를 증가해서 이게 보통 엔지니어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높은 처리수 플럭스로 설계된 시스템은 오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CIP 화학적 세정이 더 자주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공급수를 위한 그 막 시스템을 설계할 때 동일한 물에서 작동하는 이제 그 다른 막 시스템의 성능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파이로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해보기 전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높은 플럭스로 하는 것은 높은 플럭스로 하게 되면 멤브레인 수는 적기 때문에 장치비는 적어지지만은 그 나중에 CIP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플럭스보다는 적정한 플럭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시스템에서 설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급수 쪽에 들어오는 이제 오염 물질들 우리가 오염 경향이라고 하는데 경도 성분이 많냐 아니면 유기물 성분이 있냐 TOC 성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콜로이달성 입자 같은 경우는 SDI 실스텐트 인덱스에서 SDI가 보통 3 이하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죠. 그래 막 표면에서 그 오염 물질의 농도는 처리수 플럭스가 이제 증가하고
엘리먼트 회수율이 증감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럭스가 높거나 리커버리가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오염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플럭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멤브레인 시스템에서 이제 운전이라든가 설계를 할 때 오염률을 최소화하고 기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듈 조건 방지하기 위한 그 제한치가 이런 아래와 같은데, 보통 회수율을 이제 맥시멈 회수율을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맥시멈 플로우 레이트, 퍼미트 플로우 레이트를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콘센트레이션 플로우 레이트가 최소 유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피드 플로우의 유량이 맥시멈치가 얼마냐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염도 최소화가 되고 기적 손도화도 최소화됩니다. 그 전체 시스템에서 그 RO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에서 평균 유량, 즉 시스템 처리 유량은 총 망면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서 아주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잘 된 공급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각 메이커에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플럭스를 보시게 되면은 전처리가 잘 된 SGI가 낮은 거, RO 퍼미트라든가 UF 처리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플럭스 값이 높게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것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SGI가 높거나 2라든가 다른 그냥 일반적인 멀티미터 필터를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플럭스를 낮은 값으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이제 시스템에서 그 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치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이제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이제 플럭스 값으로다가 해서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CIP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설계 지침에 따라서 그 ROP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CIP는 한 연간 한 4회 이하, 그 다음에 처리 수준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권장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CIP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캐파시티가 줄어들거나, 그다음에 피드 압력이 높아지거나, 멤브레인 수명이 줄어드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하셔야 되죠. RO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이제 수질들을 가지고 보통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질들을, 그러니까 양이온 수질 쪽 같은 경우에 기본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러한 소디움, 포타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죠. 그다음에 음용 같은 경우에도 그 CO3라든가 바이카보네이트라든가 CL, SO4 이런 것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실리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수질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OD라든가 COD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좋죠. 알카리티 이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SDI 같은 경우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프리크로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또 측정해서 RO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시면은 더 좋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RO 멤브레인 메이커, 여기서 이제 CSM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필름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제 니토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 디자인 플럭스가 보통 나옵니다. 추천 플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워러라든가, 그다음에 웰워러라든가, UF 처리수라든가, 그다음에 C워러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플럭스가 나와주는데, 이 기본 플럭스를 디자인해 가지고 사실은 보통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워터 플럭스가 가지고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75% 회수율을 기준해 가지고 RO 모듈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로덕트 플로우를 한 30톤으로 시간을 30톤을 보고 SI는 5 이하, 그 다음에 디자인 플럭스는 그래서 이게 BW 이제 다 보니까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12에서 16도, 그러니까 20에서 27 LMH 정도 서페이스 워러니까 되면서 제가 한 25 정도 이렇게 고음용수로 봐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망력을 계산하게 되면
시간당 30톤이니까 여기에서 리터로다가 1000 해주고 25LMH 망면적을 해주게 되면 필요한 망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8인치 RO 모듈 망면적은 8인치가 보통 평균적으로 37.2m 자승이거든요. 그래서 RO 모듈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1200m 자승에서 30.2로다가 나누게 되면 32.2개, 그래 33개의 RO 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셀당에서 우리가 베셀에 기본적으로 아주 베셀이 이제 한 베셀에 한 6개 정도를 많이 쓰니까 6개 정도 베셀을 한다고 보면은 33에서 6으로 나누게 되면 5.5, 그러니까 6개의 베셀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는 보통 75% 기준해가지고 했을 때 어레이가 보통 2대1에다가 많이 어레이를 하니까 베셀 어레이를 그러면 6개에서 4대2 정도의 이렇게 어레이를 갖게 되는 됩니다. 모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맥시멈 피드 프로와 미니멈 콘센트레이션 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17톤이고 미니멈 콘센트레이션 3.6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앞에서 간단하게 프록스를 가지고 멤브레인 모듈과 베셀의 개수를 저희가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어레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디자인했습니다. 맥시멈 시드 프로가 모듈당 맥시멈 시드 프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퍼스트 어레이 배터리 4개입니다. 피드 프로는 30톤에 75%니까 피드 프로는 40톤이 됩니다. 그러면 40톤을 4배수를 하게 되면 하나가 10톤이니까 맥시멈 피드가 17톤보다가 낮으니까 오케이, 문제가 없습니다. 미니멈 콘센트레이션 프로는 3.6톤인데 파이널 어레이 베셀이 2개죠. 그러면 총 농축수 일량은 40톤에서 3톤을 빼게 되면은 농축 일량이 1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처리수가 3톤이니까 피드가 40톤에서 30톤이 되니까 그 10톤에서 맨 끝에 쪽에 2개를 이제 2배씩 나누게 되면은 3.6톤이니까 이게 5톤이니까 5톤으로 계산된 것은 실제로 3.6톤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럭스를 가지고 대략적인 멤브레인 개수와 그 다음에 어레이를 해서 그 업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상세 설계를 하는데 아주 쉽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맥시멈 프로와 콘센트레이션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게 되면은 그 시스템 모듈을 선정하고 시스템 설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많은 업체들이 그 소프트웨어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소프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 해보니까 8인치 모듈은 36개가 필요하고 베셀은 6개, 그 다음에 6개짜리가 들어가는 8인치 베셀이 6개, 피드 펌프가 40톤, 휠이 75, 프로덕트 프로가 30톤, 피드 프로는 40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O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RO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